혹시 요즘 집고양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나요? 밤마다 이유 없이 울거나 빈 공간을 응시하고 어떤 구석은 절대 가지 않으려 하는 이런 행동의 단순한 동물의 본능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시대의 예언서인 정감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25년 천지가 뒤바뀌는 시기 고양이는 징조를 드러내리다. 이래 알아보는 자는 번영하고 외면하는 자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지금 바로 2025년인 이 시기, 이 예언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300년 동안 한국의 명문가들이 실제로 이 징조를 관찰하고 재산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 활용해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해석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왜 고양이의 행동이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신호가 되는지, 그리고 이 징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조선시대부터 고양이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 세계 사이의 경계를 오가는 신비로운 존재로 여겼죠. 고양이의 눈동자가 달의 변화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보며 조상들은 고양이가 영적인 힘을 지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예리한 감각은 단순히 사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감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집안에 고양이를 들이면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특정 장소를 피하면 그곳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여겼고, 반대로 고양이가 자주 머무는 공간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양이가 집안의 어느 구석에 앉아 있으면 그곳에 재물이 모인다고 믿었고, 고양이가 창문을 오랫동안 바라보면 귀한 손님이 온다고 예상했죠. 정감록에는 묘신, 이 깃든 집은 천재인화, 내 피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고대 예언서는 고양이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신의 메신저라고 설명합니다. 고양이의 행동 결함은 자연재해나 인간의 재앙을 미리 알리는 신호라는 것이죠. 성호사설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고양이의 귀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복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헌들은 고양이의 행동을 해석하는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고양이가 밤에 갑자기 울면 위험이 다가온다는 신호로, 고양이가 특정 방향을 계속 쳐다보면 그쪽에서 기회가 올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고양이가 집안의 특정 물건 주변을 맴돌면 그 물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죠.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은 정감록에서 언급한 천지개벽의 해와 일치합니다. 에너지 절항기인 이 시기에 고양이의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래된 문서를 해석한 학자들은 2025년이 음양의 균형이 뒤바뀌는 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시기에 고양이의 행동 결함은 우리 가정에 일어날 변화의 전투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가 갑자기 평소와 다른 행동에 보이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밤에 이유 없이 울거나 특정 공간을 피하거나 평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물건에 집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감록의 해석에 따르면 이런 행동들은 우리 가정에 곧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미묘한 에너지 변화를 고양이는 이미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다가오는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양이의 영적 능력에 대한 믿음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고양이와 함께 살며 그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신호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양이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따르면서 더욱 풍요롭고 안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믿음이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단순한 이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몇몇 유명한 가문들은 고양이의 행동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고양이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고, 그 결과 수백 년 동안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감투체씨 가문의 이야기는 고양이와 인간의 관계가 단순한 애정을 넘어 실질적인 번영으로 이어진 놀라운 사례입니다. 17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로 손꼽혔던 이 가문은 고양이의 신비로운 능력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가문의 문서에는 고양이의 지혜를 따르는 자는 대대로 번영한다라는 가훈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씨 가문의 본가는 독특한 방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건축가다 집을 지을 때 먼저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부지에 풀어놓고 그들이 어디에 모이는지, 어디서 휴식을 취하는지 관찰했다고 합니다.
고양이들이 자주 머무는 장소는 가 간하게 흐르는 곳으로 판단하여 그곳에 중요한 방들을 배치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지어진 즙은 자연의 에너지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고 그 결과 가문의 재산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가문의 기록에 따르면 고양이가 특히 좋아하는 장소에는 금고나 중요한 수리를 보관하는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장소들은 항상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했습니다. 1762년 대홍수 때 최씨 가문의 본가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지만 고양이들이 자주 머물던 방은 기적적으로 무사했고 그곳에 보관된 기증품과 문서들도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결정도 고양이의 행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상업적 계획을 맺기 전 그들은 계약서를 고양이 앞에 놓고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고양이가 그 서류 위에 앉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좋은 거래로 판단했고 고양이가 서류를 피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계획을 재고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씨 가문은 많은 사기와 불리한 거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문의 일기에는 고양이의 행동에 따라 집안 구조를 변경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43년 가문의 고양이들이 갑자기 동쪽 날개 건물을 피하기 시작했을 때 가주는 즉시 그곳에 리모델 등을 지시했습니다. 공사 중 발견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은 곡건물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고양이의 직감이 가족을 잠재적 재난에서 구한 것입니다. 또한 최씨 가물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나 하인에 맞이할 때도 고양이의 판단을 중요시했습니다. 고양이가 새 사람에게 다가가고 친밀감을 표현하면 그 사람은 가족의 일원으로 환영받았습니다. 반면 고양이가 경계하거나 피하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한 기록에는 고양이가 계속 피하던 하인이 나중에 도둑으로 밝혀진 사례가 적혀 있습니다. 최씨 가문의 번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의 본능과 감각을 존중하고 그것을 실용적인 지혜로 변환시켰습니다. 고양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과 기회를 감지하는 안내자 역할을 했고 최씨 가물은 그 안내를 따름으로써 세대를 거쳐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2025년 현재 감주 최씨 가문의 후손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대적인 주택에는 고양이를 위한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중요한 가족 결정을 내릴 때 고양이의 반응을 고려합니다. 이 가문의 지속적인 성공은 고대의 지혜가 현대 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양이와 부의 관계는 단순한 미순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최씨 가문의 사례는 고양이가 가진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가치가 어떻게 실제 재산 형성과 보호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부의 축적에는 매우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재산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인 해충들로부터 가정의 소중한 재물을 지키는 수호자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 쥐는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쥐는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적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쥐가 한 달 동안 먹는 양식의 양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쥐 한 무리가 1년 동안 먹고 오염시키는 식량은 한 가족이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이것은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쥐들은 식량 창고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비단, 종이, 목재까지 갉아먹었습니다. 가문의 역사를 기록한 중요한 문서들, 세금 납부 증명서, 토지 소유권 서류 등이 쥐에 의해 파괴되면 그 가족은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귀중한 비단 옷감이나 혼수품이 쥐에게 훼손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양이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경제적 생명보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1년 동안 잡는 쥐의 수는 수십 마리에 달했고 이는 상당한 양의 식량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의 기록에 따르면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연간 쌀 소비 등의 15에서 20%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존재는 단순히 쥐를 잡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냄새와 존재만으로도 쥐들은 그 집을 피했습니다. 이런 예방 효과는 실제 사냥 능력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고양이가 집안을 순찰하며 자신의 영역 표시를 하는 행동은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형성했고 이는 해충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고양이의 경제적 가치는 개인 가정을 넘어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762년 대기근 시기의 기록을 보면 고양이 인구가 많은 마을들의 식량 손실에 현저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고양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후 그 마을의 곡식 저장고는 해충으로부터 훨씬 더 잘 보호되었고 이웃 마을보다 기근을 더 잘 견뎌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후기에 고양이 인구가 갑자기 감소한 지역에서는 곧이어 쥐로 인한 피해와 질병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고양이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의 가치는 때때로 귀중한 가축 한 마리의 가치에 맞먹었고, 부유한 가문에서는 좋은 혈통의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지역에서는 고양이를 빌려주는 사업까지 있었습니다. 쥐 문제가 심각한 가정이나 창골은 일정 기간 동안 고양이를 빌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고양이 대여 사업은 꽤 수익성이 좋았고, 일부 가문은 이를 통해 상당한 부를 쌓기도 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더 이상 쥐로 인한 식량 위기에 직면하지 않지만 고양이의 이런 실용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가정에서도 고양이는 해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곡식 창고나 합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에서도 고양이는 작은 해충들로부터 우리의 생활 공간을 보호합니다. 이런 실용적인 측면을 넘어 고양이는 물리적 세계와 에너지, 세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양이가 해충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처럼 그들은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에너지도 감지하고 정화합니다. 고양이가 특정 공간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그곳이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에너지적으로도 안전하다는 신호입니다. 고양이가 가진 놀라운 능력 중 하나는 공간의 에너지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좋은 기온이 흐르는 곳을 찾아내 그곳에 머무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고양이의 감각기관은 인간보다 훨씬 예민하여 전자기자, 지열, 공기 중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으로 고양이는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좋은 공간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국의 전통 풍수지리학에서는 이런 고양이의 특성을 묘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고양이의 눈으로 보는 능력을 의미하며 인간이 볼 수 없는 기의 흐름을 고양이가 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풍수지리 전문가들은 동종새 집이나 사업장의 기운을 확인하기 위해 고양이를 데려가 보냈습니다. 고양이가 편안하게 머무는 곳은 기가 충만한 곳으로 판단했고, 고양이가 피하는 곳은 기가 막히거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상인들은 새로운 상점이나 창고를 설립할 때 고양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고양이가 특정 공간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그루밍을 하면 그곳은 비즈니스의 좋은 장소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장소에 상점을 열면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상품이 잘 보존되며 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선택된 상점들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불교 사찰에서도 고양이의 영적 감각을 존중했습니다. 새로운 사찰을 지을 때 승려들은 먼저 부지에 고양이를 풀어놓고 그들이 어디에 모이는지 관찰했습니다. 고양이가 선호하는 장소에 명상실이나 불단을 설치했으며 이런 공간에서 명상을 하면 더 깊은 집중과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찰에서 고양이를 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정에서는 고양이가 자주 머무른 공간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의 중요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아픈 가족 구성원을 고양이가 선호하는 방에서 쉬게 하면 회복이 빨라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문의 기록에는 병든 아이를 고양이가 자주 앉아있던 방으로 옮긴 후 건강이 급속도로 개선된 사례들이 적혀 있습니다. 고양이의 에너지 감지 능력은 현대 과학으로도 일부 설명됩니다. 고양이는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초음파를 들을 수 있고 자기장의 미묘한 변화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지진이나 자연재해 전에 특이 행동에 보이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025년 현재 일부 과학자들은 고양이의 이런 감각을 연구하여 자연재해 예측 시스템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의학에서는 고양이의 진동과 울음소리가 가진 치유력에 주목했습니다. 고양이의 그르렁거리는 소리는 20에서 140Hz 범위의 진도에 만들어내는데 이는 뼈와 근육의 회복을 촉진하는 주파수와 일치합니다. 고양이가 아픈 사람 옆에 누워 그르렁거리면 그 진동이 치유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과학적 원리를 몰랐지만 경험을 통해 고양이가 집안의 에너지 균형과 가족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를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집안의 영적 안내자로 존중했고 고양이의 행동과 선호들을 통해 주거 환경을 최적화했습니다. 고양이는 에너지를 감지할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정화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특정 장소에서 그루밍을 하거나 기지개를 펴는 행동은
그 공간에 정체된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래된 집이나 사용하지 않던 방에 고양이를 들이면 그 공간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양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예민한 감각은 물리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차원까지 확장되어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감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가 공간의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다면 사람의 진정한 의도나 성격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고양이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은 바로 사람의 진짜 본성을 깨트려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성격과 의도를 깨트려 보는 고양이의 능력은 수세기 동안 인정받아 왔습니다. 고양이는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을 본다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많은 고문원에는 고양이가 아기를 품은 사람들을 피하고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고양이의 탁월한 직관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양이는 인간의 심박수, 호흡 패턴, 체온, 그리고 페로몬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체 지표들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숨기고 있을 때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고양이는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고 본능적으로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하거나 피합니다. 반면 진실되고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편안함을 느끼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한 상인이 사기꾼에게 수가 큰 재산을 잃을 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직전 집고양이가 갑자기 그 사기꾼의 향해 등을 돌리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상인이 거래를 재고했고 후에 그 사람이 악명 높은 사기꾼임이 밝혀졌습니다. 고양이의 직관이 가족의 재산을 지킨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경주 출시 가물은 이러한 고양이의 능력을 상업적 결정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파트너나 중요한 계약을 맺기 전 그들은 상대방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고양이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고양이가 그 사람에게 편안하게 다가가고 심지어 무릎에 앉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다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고양이가 그 사람을 피해보라 경계하는 행동을 보이면 계약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최씨의 가문의 기록이 있습니다. 1837년 한 부유한 상인이 출시 가문과 대규모 비단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매력적인 주권이었지만 가문의 고양이들이 이 상인 앞에서 불안해하고 방을 빠져나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래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인 가주는 거래를 거절했고 몇 달 후 그 상인이 여러 가문을 속여 엄청난 재산을 챙긴 후 보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불안정한 시대에 이러한 고양이의 판단력은 매우 기중했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했던 조선시대에는 상업적 사기와 기만이 흔했습니다. 문서와 계약만으로는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생존에 직결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인간이 놓치는 미묘한 신호를 포착하여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양이의 이런 능력은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감정을 숨기려 해도 미세한 표정 변화, 자세, 목소리 톤 등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진짜 감정을 드러냅니다. 고양이는 이런 미묘한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고양이는 시간 개념이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을 온전히 현재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과거의 실적이나 미래의 약속에 영향받지 않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와 에너지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이런 고양이의 직관력을 활용하는 현대적 방법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심리 상담사들은 치료 세션에 고양이를 동반하여 내담자의 진정한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몇몇 기업들은 중요한 면접 과정에 고양이를 참여시켜 지원자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과 진정성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고양이의 이런 사람 평가 능력은 단순한 미신이 아닌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고양이가 보여주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인간관계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가장 신비로운 능력은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난과 위험을 예견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고양이는 자연재해와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기축예기와 연례시의 기술에는 큰 화재나 정치적 격변 전에 이상 행동을 보이는 고양이들에 대한 기록이 여럿 있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 전날 밤, 한 귀족 집안의 고양이가 밤새 울부짖었고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가족은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1832년 대구 대화제 전에도 여러 집의 고양이들이 동시에 불안한 행동을 보였고 이 신호를 인식한 가정들은 귀중품을 미리 옮겨 큰 손실을 면했습니다. 고양이의 이런 예지 능력은 그들의 예민한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기압 변화, 지진 전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 연기나 가스의 미량 농도 변화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건강 상태 변화도 알아차리는데 일부 고양이는 주인의 심장마비나 뇌졸중 전에 특이 행동을 보이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능력은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인간을 보호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양이의 경고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고양이와 진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한 사람만이 그들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단순한 행운의 부족이 아니라 관계의 거울임을 시사합니다. 고양이를 물건처럼 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보호도, 경고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들의 지혜와 보호를 선사합니다. 진정한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고양이와 눈을 맞추고 그들의 속도와 리듬에 맞춰 소통하며 그들의 영역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바라볼 때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면 그것은 신뢰와 애정의 교환입니다. 고양이가 특정 장소를 응시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보일 때 무시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단순히 운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기지만 이는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양이는 행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회와 위험을 보게 해줍니다. 그들은 우리의 지휘력을 높이고 환경과 사람들의 에너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영적 안내자입니다. 2025년 지금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양이는 우리에게 직감과 본능의 가치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은 논리와 이성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미묘한 신호들을 감지하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귀중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고양이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영적 연결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와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대 앞에서 우리는 가면을 쓰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 이런 정직한 관계는 우리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마주하게 해주며 이는 진정한 성장과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정감록이 2025년에 고양이에 대해 경고한 이유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에너지 절안의 시기인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변화와 기회, 위험에 더욱 민감해져야 합니다. 고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우리 삶의 거울이자 안내자로서 물질적 풍요와 영적 균형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관계를 통해 그들의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2025년의 변화 속에서도 안정과 번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고양이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